자, 거기 48페이지 중개계약의 일반적 성질에서 중개계약의 성격, 중개계약 타이틀 밑줄 하시고 중개계약은 1.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 계공과 의뢰인 간. 의뢰인 간 계약이 뭐예요? 정답이죠. 의뢰인 간 계약은 거래 계약이고 의뢰인 간 계약이 중개 계약이요. 밑줄 해놓고도 보세요. 기업 공용회사와 의뢰인 간 해놓고 의뢰인 간 계약은 중개 계약이다. 의뢰인 손님끼리 하는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고 중개 계약은 반드시 계공이 들어가야 돼요. 계공 상호간 계약은 뭐겠어요? 옛날에는 제2중개계약 이렇게 나왔다고. 요즘에 안 나오는데 손님이 나한테 물건 내놨죠. 내가 바빠. 내한테 내놓은 물건은 다른 부동산 맡길 수 있나요? 없나요? 그걸 제2중개계약을 했는데 어쨌든 그 시험에 안 나오고 의뢰인과 의뢰인하고 계공 간이 꼭 들어야 돼요. 그 겉으로 보면 다 틀린다고 우리 과목은. 의뢰인 간 하면 안 된다고요. 의뢰인은 필요한 경우 일반이든지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밑줄. 유효기간은 의뢰인 사정에 따라서 약정할 수 있다. 약정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기간 제한 없이 약정할 수 있다. 의뢰인 법정 성격은 의뢰인과 계공, 개인 간 계약이죠. 사법 계약이므로 중개 계약은 법률 행위다. 중개 행위는 중개 계약도 사법 계약이다. 사법 계약을 어디서 배우시고? 민법에서 배우시는 각종 계약은 법률 행위다. 중개 계약은 법률 행위이다. 법률 행위죠. 중개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직접 합니까? 계약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가 중개행위 아니야. 중개행위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는 계약이 성립돼서 도와주니까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옆에 비교 적으시라고. 중개행위는 사실행위. 중개계약은 법률행위.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 X.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다. 그 일이 완성되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계공의 성낙에 의사 표시면 된다. 불효식 계약이다. 모두 불효식이다. 모두요. 모두.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이니까 중개 완성이 되면 중개보수 지금 약정을 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 중개보수 약정 관계없이 밑줄 청구할 수 있고. 위임유사 계약이다. 판례 동그라미. 어떤 주의 의무가 있다. 성간 주의 의무가 있다. 누구하고 누구 간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와 같다. 거기에 한 개 지문.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 법률 관계는 줄이면 어떤 계약은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와 같다. 거기까지 한 개 지문 끊으시고 그러니까 둘째 줄 어떤 주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됐어요? 중개계약의 유형 비교에서 일반하고 전속 있죠? 밑에 특징이 있나요? 특징. 밑에 박스에 2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의 유형 및 공인중개사법 밑줄. 공인중개사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유형은 뭐하고 뭐가 있다? 수업 시간에만 정신 놓지 마시고 딱 따라오시면 돼요. 설명을 드리고 교재다 싶을 때 교재는 밑줄 못 하셔도 돼. 왜냐하면 밑줄 되어 있거나 굵은 것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만 딱 들으시면 돼.
갑자기 민법이 막 격증돼도 수업 시간만 똑띠 들으시면 돼요. 제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오늘. 왜 저 눈치를 봐요? 제가 인상이 안 좋아요? 6, 7, 8월들 되면 선생님도 수강생 눈치 보는 거 알죠? 눈치 봅니다. 왜냐하면 9월 전에 조금 끌어올려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예민하고 특히 민법, 공법. 개론 선생님은 그냥 예, 그렇지, 예, 예 이렇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친절해. 조선천지 그런 사람 없어요. 없고 조금 전에 문자 오셨는데 뭐 수업에 차질을 드려서 학원 운영에 지장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그런 분이에요. 절대 시시는 분이 아닌데 어쨌든 몸이 다운돼가지고 장염이 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한 4일, 5일 있다가 이렇게 불쌍하죠. 열심히 하시라고. 6월까지 일단 1단계가 6월까지니까 종합반 하시는 분은 민법 잡고 올라오시고 좀 잡아라 그 말은 대부분 설명한 내용은 70%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들어와야 돼요. 70점이 아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의 70%. 정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수업 시간 대답을 못 하신다. 겁이 나가지고 선생님이 겁이 납니까? 민법생이 귀엽게 보일 때가 그때 공부 좀 된 거예요. 민법생이 정말로 귀엽게 보이는 사람은 공부 한 단계야. 언제 귀엽게 보이는가? 8월 말 정도. 내가 대답이 막 되면 선생님이 막 좋아져요. 시험 끝날 때까지 안 좋아하는 사람 많죠. 민법이 점수가 안 나오고 개론 점수 나오는 사람은 개론 수행은 너무 귀엽고 민법 수행은 너무 악마같고 그래요. 공법 수행도 진도 부담이 있고 수강생 공법 수행님은 2차 과목에서 중심이고 어려우니까 전체 과목의 중심은 민법이에요. 그 요즘에 그런 거 없지만 민법 수행이 수강생을 잡아요. 옛날부터. 그런데 학원마다 민법생도 잡고 개론생도 잡고 공법생 잡는 데 가면 일주일 동안에 3일 동안은 수강생이 꼼짝을 못해. 근데 우리 학원이 공법생은 막 가감 지를 안 하죠. 자기도 하고 싶은데 1차 과목에서 가감을 지르니까 자기까지 열바닥 해버리면 기가 지고 안 참는 거예요 지금. 언제 가감 지르겠어요. 7월 넘어가면. 각오하셔야 돼. 그러니까 주도하는 선생님이 2차만 준비하는 선생님이 주도를 좀 해야 돼요. 너무 탁탁탁 미리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질문하기 전에 대답을 미리 하고 타이밍을 막 흐트리면 안 되고 질문에 딱 기다릴 때 대답 탁탁 하면 선생님 좀 기다려 보잖아요. 그 여기는 대답 못하고 여기는 대답하고 있다 지금. 그럼 진도 나가겠어요? 안 나갑니다. 정답을 다 하라는 게 아니고 반응을 보자는 거죠. 7, 8월까지는 기본 과정 학원에서 4월까지 기본서 띄고 5, 6월달 요약집 한 권 띄고 7, 8월 문제집 한 권 띄는 게 기본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선생하고 수강생 같이 고생을 좀 한다고. 더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요? 공부하는 사람이. 7, 8월달은 저희는 좀 수월해요. 왜냐하면 더 가르칠 게 없어요. 이론 정리를 다 할 게 없다. 6월까지 다 끝냈기 때문에 문제 함정만 탁탁탁 짚어드리면 돼. 7, 8월달은 문제 풀이할 때 복습 강의 던다 생각하시고 본인 공부는 따로 하셔야 돼. 민법에 부족한 부분, 공법에 부족한 부분 찍어가지고 체크했다가 그 부분을 다시 공부하시는 거야. 8월 말 모의고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점수 좀 나와야 돼. 8월 말이 될 때가 점수가 점수였는데 1차가 만약에 점수가 좀 안 나온다. 50점 밑이다. 그러면 결정을 좀 하셔야 돼. 2차까지 가져갈 것인가? 1차만 할 것인가?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고. 6월까지, 남은 기간이 많잖아요. 6월달. 오늘 9일인가요? 10일? 9일? 아니 6월달에 20일 더 남았잖아요. 20일 더 남은 기간에 공부는 엄청나게 합니다. 양은. 왜냐하면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책을 보시려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동영상을 보시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해요. 저는 괜찮아요. 오늘. 저 눈치 보지 마시고 저는 괜찮아요. 늘 괜찮은 건 아닌데 어쨌든 괜찮아요. 공시법 수행은 화를 안 내죠. 화낼 줄 모르겠어요. 화낼 줄 알겠어요. 화를 한번 내던가요? 화낼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내부적인 스트레스는 가지고 있지만 절대 밖에서는 화를 안 냅니다. 저한테도 화낸 적이 없어요. 그리 까불어도 제가 30몇 살 때 많이 까불었거든. 김일 선생님한테.
전부 다 고참이가 제 위에 바로 김일 선생님이었다고, 공시보 선생님. 까볼 때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 웃고 말죠, 웃고. 그래서 요즘에 후회하는 게 내가 그때 니를 좀 잡았어야 되는데 니가 너무 아예 커퍼가지고 이제 잡지도 못하고 원래 제가 형님보다 컸거든요. 이래 이야기하죠. 키 이야기하시면 안 돼. 공시보 선생님한테 굉장히 민감해요. 키만 제 키만 돼서 내가 학원 선생님 절대 안 한다. 그런 적이죠. 왜요? 뭐 얼굴이 좀 잘생겨가지고. 자, 보세요. 성격이 좋죠. 예. 일반 중개 계약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우리 법에 정하고 있는데 일단 특징을 잡아 두시면 돼.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뭐? 일반 중개 계약할 때 다수한테 맡기죠. 보수를 다 보장해요. 한 사람이 아파트 팔고자 하는 매도 의뢰인이 A, B, C, C 사람이 맡길 때 보수 다 보장해 드릴게요. 이런 말 아니죠. 그 중에서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 맡기면서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서로 자기가 먼저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경쟁지로 중개할 수밖에 없고 경쟁지로 중개해서 가장 먼저 계약서를 쓴 계약을 체결시켜준 한 사람에게만 보수를 드리겠다는 제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 보수가 다 보장이 안 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각자에게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책임 중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여기에 일반이고 전속은 니한테만 맡길게. 네 보수는 내 보장해 줄게. 경쟁 중개할 필요가 없네. 책임 중개해라. 요거 차이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인중개사 법에 정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주어진 수십 개 의무 중에서 현재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은 몇 가지의 차이가 있다. 4가지입니다. 4가지에서 차이가 있다. 누구한테 4가지가 더 있다?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4가지 의무가 더 있다. 여기 답이요.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 4가지 있다면 법에서 의뢰인 간 의무상 차이점도 있다고. 몇 가지? 일반에 비해서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 간 의무상 차이점은 2가지에서 차이가 있다. 누구한테 2가지가 더 있다?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에게 의무가 2가지 있대.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반드시 모든 서식은 다 어디 승해요? 국토부령이지. 각종 절차는 국토부령. 반드시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가 있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말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요식행위다. 계약서 쓰는 이유는 증거밖에 없어요. 성립과 관계없고 효력과 관계없으니까 불이었시. 계약서 쓰는 것은 증거를 한 개 둬라. 몇 년? 3년 보존해야 한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업무정지. 이제 앞으로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날인, 인장 이름 하려면 다 제재가 뭐? 업무정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서명 날인, 인장, 업무정지. 가장 중요한 것이 전속 중개 계약을 한 개공에게는 보수가 보장되죠.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 없다? 책임 중개. 매도 임대인이 가게에 와서 물건 내놓고 갔다고. 그러면 매도 임대인으로부터 중개 대상으로 확보한 전속 중개 계약한 개공은 정보 공개 의무가 있다 없다? 전속 중개 계약을 한 개공은 의뢰받은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며칠 전? 7일 이내에. 수단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일간신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 및 일간신문이요 또는이요. 그러니까 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간신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택인가 두 개 다인가 그걸 묻는다고.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몇 가지 사항을 웃지 않아 그거를 7일이니까 7가지 7은 할 필요 없어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안 나오니까. 정보 공개 의무가 가장 핵심이야. 정보를 공개하란 말은 혼자 해라 다른 부동산하고 협력해라고. 네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관한 7가지 사항을 정리해서 며칠 이내에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해서 보고 있는 망이나 일간신문에 다른 부동산에 내놔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이미 매수인을 임차인을 손님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이 있겠다. 다른 부동산에서는 손님을 확보하고 있고 물건 찾고 있고 여기는 물건을 확보되어 있고 혼자 하면 버벅대니까 다른 부동산하고 물건 내놓으면 물건 찾고 있는 부동산에서 조건 맞춰보겠죠? 7가지 맞춰보고 자기가 찾고 있는 지역이 맞고 면적이 맞고 가격이 맞으면 연락 올 거 아니야. 네가 내놓은 물건 매입할 임차할 손님을 내가 확보하고 있으니까 공동중개하자. 그래서 전속중개 계약을 물으면 반드시 묻는 게 정보 공개를 물어요. 지금 전속중개 계약한 개공이 정보 공개하는 시점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체결 전이요 후요? 가격 공개해야 되겠네. 무슨 가격? 예정 가격. 물건 내놓는 겁니까? 사람 내놓는 거예요? 물건에 관한 7가지 사항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공개합니까? 각 권리자 인적 사항은 공개 금지. 공시지가도 공개 사항이다. 공시지가도 공개 사항인데 반드시 공개해라. 지금 내놓은 계약의 목적이 전속중개 계약한 목적이 매매 계약을 목적으로 물건 내놓으면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공시지가가 중요하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매매이면 공개를 해야 되지만 지금 임대인이 가게 와서 임대차 목적물인 중개대상을 내놓고 임대차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중개 계약했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물건의 공시지가 중요해요? 보증금 차임이 중요하죠. 그래서 공시지가도 공개사항인데 반드시 공개사항이 아니고 어떤 계약이면 임대차 계약을 목적으로 전속중개 계약한 때 공시지가는 공개할 수도 있지만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량이에요. 근데 손님이 예외로 물건 내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물건은 다른 부동산 내놓지 않고 내한테만 내놓겠는데 내 물건은 다른 부동산에 돌리지 마라. 내놓지 마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요청에 따라야 되겠네.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의무정지. 이게 가장 핵심이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며칠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했다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물건을 내놓고 있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아무리 물건 내놔도 연락이 없을 수도 있죠. 아니면 물건 찾고 있는 부동산에서 망을 통해서 조건을 검색해서 물건이 맞으면 일간신문 통해서 물건 조건이 맞으면 연락 왔겠네. 그럼 야는 깝깝하니까 연락해 줘야 되겠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에 1회 이상 일전에 문서 통지해드린 내용들을 공개해두고 있으니까 연락이 와서 또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와서 어떻게 중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또박또박 적어서 뭐로? 문서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누구는? 전속중개 계약한 개업공인에서는 1.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2. 3년 보존해야 한다. 3. 정보 공개해야 한다. 4. 업무 처리상 통지해야 한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사용 작성 의무가 없다. 보존 의무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은 있다. 사용 작성 의무가 보존 의무, 정보 공개,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는 없다. 이게 답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 정보 공개해야 한다. 틀렸어요. 일반 중개계약의 경우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X.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부동산에 맡기기 때문에 법정 서식이 있지만 사용 작성 의무가 없다.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서 써달라고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작성 요청권을 의뢰인이 주죠. 요청을 받은 경우 작성해야 한다. 의무는 없어요. 작성하는 경우, 요청을 받아서 작성하는 경우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사항은 있다. 요걸 물어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사용 작성 의무는 없다. 보존 의무 없다. 정보 공개 의무 없다.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는 없다. 법정 서식은 있다. 사용 작성 의무 없지만 작성하는 경우 기재사항은 어떤 가격? 예정 가격.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도 기재한다. 중개 대상물 위치도 기재해라. 중개 대상물 규모도 기재해라. 그 밖에 준수사항. 예정 위치 규모에 대한 보수는 준수해라. 나중에 암기사항. 예정 가격이요. 이렇게 개공 간의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가 아니면 차이점에 대한 공통점. 일반이든지 전속이든지 기업 공인중개사는 망에 가입할 수 있다 없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할 수 있죠. 망에 가입하여 망을 이용할 때 중개대 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된다. 공개하지 말아요. 망에 공개한 물건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내려야 되겠네. 누구한테 통보해라? 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는 것은 차이점 공통점. 여기에 차이점에 망의 거짓으로 공개하지 마라. 거래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라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은 차이점이다. 공통점. 누구도 해라. 일반도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 일반도 거래 사실을 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나온 김에 정보망은 손님하고 관계 있다 없다? 정보망에 가입해서 망을 이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손님에는 물건 띄우고 연락 오면 공동중개에서 팔아주겠다고 말 아니야? 손님하고 관계 있다. 망은. 그러면 개공이 일반이든지 전속이든지 망에 거짓을 공개했네. 거래정보 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으면 제재가 뭐? 손님하고 관계 있네. 업무정지. 망은 다 업무정지. 좀 이따 나와요. 의뢰인 간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가 있다? 또 지금 망에 거짓으로 공개했네. 통보하지 않았네. 거기 업무정지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찾아보려 하지 마시고 칠판에 따르면 여기 따라오시라고. 뭐 덜 필요 있어요 지금? 저걸로 하지 마. 저걸 시킨다. 9월밖에 없다니까요. 9월 셋째 주 쪽집게 배송 끝나고 실전 모의고사만 가서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거 몇 개 적어가지고 그거 들고 가시라고. 실제 시험장 갈 때는 뭐만 들고 가면 돼요? 오답 노트 그거만 들고 가시면 돼. 필요 없어요. 억수로 많이 공부할 시간이 억수로 많을 것 같죠? 없어요. 전날 잠 주무시고 전날 잠 못 주무시면 새벽 4시까지 공부하시다가 차에다 뭐 싣고 간다고? 기본 다 싣고 가죠. 다 트렁크에다 다 싣고 가죠. 시험장 가는데 4시간에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은 안 오는데 긴장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멍해요. 1차 이제 결혼부터 푼다 또. 결혼부터 푸는 관계 없죠? 결혼자시면 결혼 풀고 밑부터 푸는데 결혼 풀자마자 엎드려 자죠. 엎드려 울죠. 자는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나. 전날 잠을 못 자가지고. 전날뿐만 일주일 전부터 잠을 못 자가지고. 눈은 푹 들어가 있고 지금. 그게 시험이에요. 다행히 절대평가라서 다행이에요. 절대평가라서. 상대평가 같으면 이래 사이 안 좋아요. 내가 옆 사람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다고. 언니가 어디 있어? 다행이에요. 절대평가 시험은 위아더 월드예요. 같이 붙는 같이. 60점 맞으면 되니까. 수업 시간에 따라오시라고 칠판. 유학시험은 다 잘 돼 있어요. 보니까. 너무 좋. 세법이 너무 두껍잖아요. 좋다. 실제 시험 장점 아니야? 세법을 200페이지 내는 선생님이 있어요. 요약집을 미칩니다. 그런데 격주로 수업을 또 해. 한 번 공시법, 한 번 세법 이러다 보니까 띄엄띄엄 배워가지고 들은 건 없는데 책은 두껍고 미친다니까.
그 다른 또 사이트를 찾아봐. 또 선생가 나서가 또 3주 동안 적응을 못 하다가 또 9월 셋째 지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따라오시면 돼. 선생은 하여튼 갖춰놨어요. 학원 그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자랑거리가 선생이요. 제가 볼 적에는 믿으시라고. 옆에 학원에 100배는 나아요. 보시라니까요. 지금 막 고통스럽지만 8월 말까지만 견디시면 돼. 분 견디시라고. 집에서 동영상 듣고 있는 분이 많아요. 우리 학원에. 우리 학원에 수강 접수한 사람이 제법 많아요. 수강생 접수 대장을 보면 나오는 게 반밖에 안 돼 지금요. 동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거지. 동영상 보신 분이 7월 8월 때 문제풀이 나올 거 아니야. 적응할 것 같아요. 앉아있는 자체가 힘들어서 적응 못해. 그 억지로 나와야 돼요. 멀어가지고 많이 못 나오시면 일주일에 3일은 나오는 연습을 해야 돼. 6월부터. 그래 나오래도 안 나와. 그건 이제 또 7, 8 나오면 적응 못해가 또 동영상 또 들어가겠죠. 9월달에 한번 나와봐요. 적응 못하죠. 미칩니다. 9월 10주 때가 사람이 배짱 말라요. 살찌는 게 아니고 배짱 마른다고. 말랐으면 좋겠다 나는. 그나마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고 다른 일을 좀 접으시고 오전 말에 공부하시는 게 행복한 겁니다. 진짜. 개공간의 의무상 차이점 4가지요. 네 가지 아니면 차이점이 아니니까 일반도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험 나왔던 게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망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면 누구에게 거래정보사업자에 통보해야 한다. 거기 시험 나왔고 의뢰인 간의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 2가지. 일반 중개 계약은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할 수도 있다. 다른 기업 공영사에게 다시 중개 의뢰하여 다른 부동산 통해서 거래 계약할 수 있는가? 일반은 가능하다. 전속은 니한테만 맡길게 다른 부동산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계약이니까 다른 부동산에게 맡겨서 계약하면 계약 위반. 전속 중개 계약 위반. 일반 중개 계약의 특징이어서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 이미 중개 계약한 부동산이 있다.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 공용회사에게 의뢰하여 계약할 수 있다는 말은 어디만 쓴다? 일반만. 2번째, 일체 다수하고 중개 계약했죠 이미? 특정한 부동산을 했죠. 이미 중개 계약한 다수를 통하지 않고 특정한 부동산 통하지 않고 자기가 벼룩시장에 광고 내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 스스로 누가 스스로? 의뢰인이 스스로 직접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겠는가? 일반 가능하다. 전속의 특징이 이거예요. 전속은 다른 부동산 통하면 일치 안 되지만 일체 부동산에 소개한 적이 없이 자기가 직접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 이게 특징.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허용되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일체 부동산 통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만 허용된다는 말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하면 당연히 위반이죠. 전속 중개 계약을 했다. 그 말은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영회사가 있다. 개업 공영회사가 의뢰인을 위해서 상대방을 소개했다고. 누가 중개해서 개업 공영회사가 중개해서 상대방을 소개했는데 소개받은 의뢰인이 개공이 소개한 상대방하고 조건 맞춰보니까 조건이 맞아. 그러면 소개해준 개업 공영회사 통해서 계약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보수를 안 주려고 소개를 해준 개업 공영회사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발견했어요? 계약 위반. 그럼 차이점 2가지 있단 말은 일반 중개 계약에 비해서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해도 위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배제하고 계약해도 위반이니까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지불해라.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다. 누구는? 전속 중개 계약한 의뢰인은 유효기간 내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습니다. 유효기간 내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업 공영회사를 배제하고 계약했습니다 하면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 일반은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다. 일반은 허용되니까 위약금 지불 의무가 없다. 요거는 허용된다. 2개 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것은 전속도 가능한데 그래서 위약금을 주는 것은 아닌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일반에 비해서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영회사에게 몇 가지 의무가 더 있고 4가지 의무가 더 있고 특히 정보 공개할 때 통지할 때 비용이 든다.
해야 할 의무상, 의무를 이행할 때 비용이 들게 돼 있다고. 여기는 네 가지 의무가 없다 그러면 비용이 없다.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 뭐는 허용되어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하는 거 허용돼서 위약금을 주는 것은 아닌데,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인사가 중개물을 수행할 때, 정보 공개할 때나 문서 통지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있다. 소요되는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누구는? 전속은. 일반은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도 없다. 의뢰인은 위약금 지불해야 한다. 소요된 비용 지불해야 한다 하면 어떤 계약을 한 전속 중개 계약한 개공의 경우에만, 의뢰인의 경우에만 위약금 소요된 비용. 그럼 위약금 얼마 줄 것이고 소요된 비용 얼마 줄 것인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말은 다른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거나 배제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졌다 지금. 그럼 중개 보수가 계산된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4억 원에 다른 부동산 통해서 또는 배제하고 계약한 계약이 4억이다. 울산광역시 조례보니까 요율이 0.4%다. 그럼 160만 원이 법정 보수죠. 그럼 160만 원은 누구한테 줘야 돼? 계약서 써준 이 사람에게 중개보수 줘야지. 160만 원 주고, 의뢰인은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전속 중개 계약한 개공에게 위약금 줘야지. 얼마? 160만 원을, 그 말은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를 위약금으로 주어라 해. 그러니까 네가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서 써준 다른 부동산에 당연히 법정 중개보수 160만 원 주고, 위반에 대한 대가니까 여기도 160만 원 줘라. 이런 정도 강제가 있어야 계약을 위반하지 않겠다. 그런 취지고. 여기는 위약금 아니네. 중개보수의 50%를 줘라. 50%도 중요하지만 50% 범위 안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0만 원에 50%니까 얼마? 80만 원 범위 안에서 드린 비용 보니까 60만 원 들였다. 얼마? 범위 안에서 소요된 비용 지급되니까 60만 원 지급해야 한다. 그죠? 90만 원 들여도 얼마? 80만 원만. 그러면 의뢰인간 의무상 차이점 두 가지밖에 없다. 두 가지 외에는 공통점이다. 차이점. 공통점.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 의무가 있나 없나요?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할 때 협조해야 한다. 협조해야 하는 것은 차이점이다. 공통점. 공통점. 이렇게 틀을 잡아서 공부하시면 돼. 전속 중개 계약남에 네 가지 의무가 더 있더라.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보 공개. 위반하면 제재가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공개사항은 나중에 암기사항이고. 그 다음에 의뢰인 간의 의무사항 차이점 몇 가지다? 두 가지. 위약금은 100%, 소요된 비용은 50%를 줘라. 그 말 아니고 범위 안에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 책 보세요. 그래서 밑에 위에 거기 49페이지입니까? 중개계약의 유형 비율. 일반하고 전속 두 가지만 보시면 돼. 밑에 특징이 있나요? 우리나라 주된 유형은 뭐? 일반.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계약할 수 있다. 어디만? 일반만 가능하죠. 전속은 X 돼 있죠? 전속 X 크게 하시고. 두 번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다 O죠. 공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밑에 2절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의 유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있죠? 첫 번째 차이점에 개업 공인중개사 간 의무상 차이점 몇 가지? 네 가지. 전속 중개계약서 사용, 3년 보존, 정보 공개 및 공개 내용 통지,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는 누구? 전속 중개 계약한 개공의 의무. 의뢰인 간에 더 의무상 차이점이 있다. 위약금 지불 의무, 소요된 비용 지불 의무는 누구 의무? 전속의 의무다. 체크하시고 중개 계약의 유형별 특징이 있죠. 박스에 2번.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계약할 수 있다. 어디? 일반. 전속은 X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은 전속도 가능하다. 3번 전속 중개 계약은 네 가지 의무가 없는 거 머리 담으셔야 돼.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요청권이 있다. 누가? 중개 의뢰인은 뒤에 일반 중개 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기재사항이 있죠. 밑에 박스 예정 위치 예정 동그라미 위치 규모에 대한 보수는 준수해야 한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돼. 모의고사에 시험 나왔더만 상태는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다. 예정, 위치, 규모, 보수, 준수 사항만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거래 가격하면 안 되는 거요. 예정 가격이요. 밑에 괄호 2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 서식이 있다. 표준 서식이 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말이에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표준 서식이 있다. 법정 서식이 있다. 사용 작성 의무는 없다. 그래서 누가? 국장은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은 어디 정한다고요? 국토부령이니까 국토부 장관이 서식을 권정할 수 있다. 옆에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죠. 타이틀 밑줄하시고 이번에 누구의 권리 의무?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 밑줄.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그럼 변형해서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타이틀 밑줄 하시라고.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개공의 의무사항이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유효기간에 관한 기준이 있다. 얼마로 한다? 3월로. 약정할 수 있다 없다?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간에 따른다. 그죠? 일반 중개계약서는 중개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가액의 몇 프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 보니까 과다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했다면, 과다 수령했다는 말은 초과 수수했다면 차액 환급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시험 나왔던 것이 두 번째, 확인 설명을 소홀히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피해가 발생되면 손해액 배상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꼼꼼하게 봐두셔야 한 문제 더 맞춰서 안정적이다 그 말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1. 누구 의무? 개공의 의무. 2. 중개 의뢰인의 권리는 왜 빼먹어요?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있다. 3. 유효기간 규정이 있다. 4. 중개보수 규정. 5.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고, 손해배상 책임은 두 가지요. 그 다음에 서식이 또 있다. 중개계약서 서식은 2페이지요. 중개계약서는 손님이 가게 와서 일을 맡기는 거다. 손님이 들어오는 손님이 물건 들고 오는 손님이 있고, 물건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겠네. 소위 매도 임대인이 가게 왔다. 그 말은 권리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올 수 있고, 매수 임차인이 가게 왔다면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 접수장 형식의 기재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중개계약서 기재라는 권리 이전용 밑줄,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1. 권리 이전용. 2.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시험 나왔고, 권리 이전용은 나중에 9월 때랑 보고 가셔야 돼. 전속 중개계약 박스 있죠? 반드시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전속 중개계약서에 의한 사용 작성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3년 보존 의무가 있다. 1, 2번 위반하면 묶어서 뭐? 업무 정지. 3번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 의무. 제재가 뭐? 임의 등록 취소.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며칠? 7일 이내에 공개하죠. 공개했다면 공개한 내용은 며칠 통지? 지체 없이 공개 내용 문서 통지. 공개해야 한다 며칠? 7일. 공개한 때 내용은 며칠? 지체 없이. 예외로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 금지. 공개 방법은 및 합니까? 또는? 또는. 공개 사항은 몇 가지인데? 7가지인데 인적 사항은 공개해라. 공개 금지. 임대차 밑줄 뭐는? 공시권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얼마? 2주에 1회 이상 뭐로? 문서 통지.
박스 밑에 특정한 개업 공인인증서를 정하여 특정한 나오면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전속 중개 계약이죠. 체결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특정한 나오면 전속이구나. 체결할 수 있다. 전속 중개 계약서의 내용 1. 개업 공인인증서에게 의무가 있죠. 2주에 1회 이상 뭐로? 문서 동그라미 중개업 무처리상 통지 의무. 2번 전7 또는 떼고 전속 중개 계약 전속 밑줄 7일 동그라미 또는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일간신문을 묻는 게 아니고 선택인가 두 가지 다인가 망과 일간신문 다가 아니고 또는 공개해야 하고 공개했다면 며칠 지체 없이 뭐로 문서 통지하고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다면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3번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라. 이건 차이점이다 공통점이다. 3번 뒤에는 일반과 공통. 의뢰인과 의무사항 차이점도 있다. 1.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밑줄 중개보수 160만 원이다. 16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몇 프로를 100%를 뭐로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1. 기업의 유효기간 내 다른 기업 공인인증서에게 의뢰하여 계약했다. 위반이죠. 어디에서는 가능한데 일반은 가능한데 전속은 안 되고 미연 유효기간 내 전속 기업 공인인증서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그 기업 공인인증서를 배제하고 계약한 것도 계약 위반이니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를 위약금으로 주어라. 미연의 중개보수 몇 프로? 2번에 50% 뒤에 범위 안에서 뭐를 주어라? 소요된 비용을 유효기간 내 밑줄 하시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한 경우 3번 체크하시고 의뢰인은 기업 공인인증서가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협조 의무는 차이점 공통점 땡땡 일반과 공통. 유효기간은 얼마로 한다? 3월 동그라미 달리 약정할 수 있다. 3월과 달리 약정할 수 있고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중개보수 규정이 있다 없다? 거래가 성립되면 얼마 몇 프로를 지급한다. 중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도 있다 없다? 과다 수령했다면 차액 환급하고 확인 설명을 소홀히해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되면 손해액 배상 규정이 있고 6번 전속 중개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밑줄 전속 중개 계약서에는 위에 나와 있듯이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정하고 있다고 전속 중개 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이다.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에 정할 수 있다 없다? 시험 한번 나왔어요. 전속 중개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는 서명 및 하겠나요? 서명 또는 서명 및 하는 것은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설명서하고 거래 계약서에만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또는 누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중개계약서입니다. 중개계약서는 당사자가 누구니까? 중개의뢰인과 개공이니까 서명 또는 날인은 소공은 할 일이 없다. 소공 X 밑줄 하시고 정보 공개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때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또는입니다. 공개사항은 몇 가지인데? 7가지.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공시 그렇게 암기하신다고.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공시. 기본이 뭐예요? 기본 29,900원이 아니고 요즘에는 뭐 나이트에 뭐 여자분들 시험 끝나고 정다고 나이트에 아르바이트 해야 되겠더라. 10시 전에 입장하시면 현금 4만 원 드립니다. 이렇게. 괜찮던데 보니까. 10월 28일 날 오후에 가 있을 거야. 10시에 가 있을 거야 아마. 저기 달동에 가는 거 있더만요. 지하에.
그 육수당 옆에 뒤에 그 있더만. 한번 가봤어요. 갔다가 30분 도망튀 나왔어요. 전부 내보다 나이 많아가지고 뭐. 기본이 뭐요? 29,900원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을 달리 표현하면 표시라고 해요. 표시. 지금 물건 내놓는 거 아니야? 내가 전속 중개 계약한 개공이라 생각하시고 물건이 나왔다고 정보 공개 의무가 있어 없어요? 비공개 요청 요청 해야지. 뭘 내놔야 돼?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어디에 있으면 무슨 동? 종류가 단독인지 아파트 연립인지 종류. 그걸 기본적인 사항이라 해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 상태, 내외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수도, 전기, 가스. 5번의 관계, 대상물의 권리 관계는 공개해라. 내놔야죠. 그래야 건조당권이 있다. 빚이 얼마다 내놔야지. 그런데 물건 공개하는 거요, 사람 공개하는 거요. 물건에 관한 사항만 공개하라. 그 말이지. 각 권리자의 뭐는 주소, 성명을 인적 사항이라 하고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제가 뭐예요? 아니, 관계 규제할 때 규제가 뭐냐고.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예정이 뭐예요? 예정, 가격. 공시가 뭐예요? 공시, 직간대. 어떤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차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반시 제재는 업무 정지가 시험에 나와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 체결. 그 말이 뭐예요?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작성 안 했다 그 말이고, 보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전속중개계약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보 공개. 며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때 나오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당연히 있겠죠. 그 앞에 일반중개계약서에 비교해서 나와요. 전속중개계약서 1. 개공의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일반과 차이가 있다. 다르겠죠 당연히. 2번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의뢰인의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일반과 다르다. 당연히 다르겠죠. 위약금 지불이다. 소요된 비용은 일반에 없다 그 말입니다. 3번 유효기간도 기술되어 있다. 중개보수도 기술되어 있다. 손해배상 책임 규정되어 있다. 일반하고 다른 것이 뭐하고 뭐만? 1. 개공의 의무사항과 의뢰인의 의무사항. 1번, 2번만 다르다. 1번, 2번. 1번, 2번 묶어서 밑줄만 하시면 되지. 일반과 다르다 돼 있죠. 3, 4, 5번은 일반과 같다. 일반과 공통. 같다라고 하려 했는데 공통이라고 불러가지고 공통이 돼. 그래서 방금 전에 보셨듯이 6번 보세요. 6번. 그 밖의 사항 밑줄. 박스 안에 그 밖의 사항 있죠. 이 계약에 어떤 계약?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밑줄. 전속중개계약에 5가지 말고 더 이상 정한 바가 없죠. 정하지 않은 사항은 누구? 갑질하는 아가 누구요?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게 시험 나왔다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누구하고 누구니까? 중개 의뢰인 밑줄. 또 개공이니까 소공은 찍을 일이 있다. 소공 X 적으시고. 시험에 어디까지 나왔는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밑에 개공 있죠. 개공의 상호를 기재해야 한다. 개공의 등록번호 기재해야 한다. 다 밑줄 하시라고. 개공의 사무소 소재지 기재해야 한다.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서명 또는요. 이것도 똑같이 중개계약서니까 손님이 물건 들고 온 사람이 있고 물건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네.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밑줄 하시고. 일반이든지 전속중개계약서 기재라는 뭐하고 뭐로 구분되어 있다.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됐어요? 쉬었다 하죠.